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면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한 남편이 퇴직 후 아내와 겨우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후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 불안감은 커지기만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현실을 함께 공감하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다닌 남편, 퇴직 후 아내와 120만 원으로 버티기라는 극적인 제목 속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현실적인 경고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 사례 3가지를 곁들여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먼 미래의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아직 30대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식과 목표를 미리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그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안일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12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지출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재정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사례 1.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로 안심하는 은퇴.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김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부부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 여행 경비 등을 목표로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에 자금을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였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비상금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필요한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두면 퇴직 후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3. 사례 2. 재취업과 부업으로 채운 새로운 삶의 기회. 두 번째 사례는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졌지만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재취업과 부업을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즐기던 수공예와 온라인 판매를 결합하여 은퇴 후에도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술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자신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도 커지고 경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례 3.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공동체 생활. 세 번째 사례는 농촌 지역으로 이사간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부부는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등 박씨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적인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금전적인 여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5.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 위의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함께 나눠볼게요. 재정 계획의 구체화.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를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은퇴 자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 은퇴 준비는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재취업 및 부업 고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은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취미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기. 재정 전문가, 은퇴 설계 전문가 또는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은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6. 결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우리 모두는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다닌 남편, 퇴직 후 아내와 120만 원으로 버티기라는 극적인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 재취업과 부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꿔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그 도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과 준비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준비에 있어 필수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방법부터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까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팁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1. 구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방법. 예산 짜기와 지출 내역 관리. 월말에 통장을 보면서 이번 달도 별로였네라고 한 번쯤 실망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은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가계부 앱을 활용해 수입과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등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좀 아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 사례로 은퇴를 준비 중인 한 친구는 매달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다 보니 불필요한 외식비나 커피값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절약한 금액을 비상금과 투자, 자금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비상금 마련 방법.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상금 마련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의 10%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라는 규칙을 세워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달에는 통장을 보다가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었네라고 하며 큰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마음의 여유를 주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소액 투자 방법. 은퇴 준비에 있어 투자도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투자하면 부자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상품, 예를 들어 적금이나 채권, 그리고 최근에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ETF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투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을까 후회했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은퇴 준비를 위해 소액 투자로 시작해 조금씩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노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투자 실패 사례 중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투자, 포트폴리오 때문이었어요. 그 후 분산 투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게 되었죠.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함께 소액 투자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건강 관리와 정신적 웰빙 유지 방법.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저는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은퇴 후 산책을 하면서 느낀 작은 행복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조깅을 시작한 한 분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 30분의 산책이 제 일상의 활력소라고 하며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취미생활과 정신적 웰빙. 또한 정신적 웰빙을 위해 취미생활도 꼭 챙기세요. 저는 독서를 즐기며 음악을 듣고 가끔은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퇴직 후 배운 새로운 취미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요가를 배우면서 몸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참여. 친구 및 이웃과의 연결. 은퇴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 친구들과 모여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덕분에 힘들 때 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 분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활동이 큰 보람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5. 실제 사례 인터뷰 및 후기. 제가 만난 은퇴 후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비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은퇴자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과 건강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에도 부업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제 인터뷰와 후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은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6.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의 지속.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은퇴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은퇴 후 배운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또한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기회도 많습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창의력을 다시 불태울 수 있었어요. 이런 도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신적 만족과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재정계획 수립 방법, 투자, 전략,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은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각 항목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준비된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한결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 나가세요. 매달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 그리고 비상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걸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소액 투자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과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죠. 출근 안 해도 되니 교통비 줄고 옷도 덜 사고 사람도 덜 만나니까 돈 덜 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웬걸요. 줄어든 건 수입이고 지출은 그리 많이 안 줄더라고요. 이 말 은퇴한 지 6년 되신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은퇴 전에 뭐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심과 건강 지키려면 써야 할 돈 사이에서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더군요. 은퇴 후 삶,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의외의 복병이 많습니다. 수입은 제한돼 있는데 지출은 은근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6년 차쯤 되면 느껴지는 경제적 압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 6년 차인 분들의 솔직한 생활비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평균적인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대한민국 통계청과 각종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5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실제 생활은 사는 지역, 건강 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렇다면 실제 은퇴 6년 차 중산층 기준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전보다 생활비 더 나가요. 이름 박정수 66세, 전 공기업 근무. 거주 경기도 일산 아파트 자가. 가족 아내와 둘이 살며 자녀는 출가. 월 생활비 약 310만 원. 은퇴하면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다니게 돼요. 요즘은 건강이 걱정이라 헬스장 등록하고 한의원도 다니고요. 또 아내랑 같이 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1200은 훅 나가요. 먹는 것도 예전보다 신경 쓰다 보니 장도 비싸게 보게 되고요. 박정수 씨 부부는 은퇴 전에는 약 500만 원 이상 벌었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으로 약 280만 원, 그 외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평균적으로 310만 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식비 약 70만 원, 건강 관련 비용 60만 원,
여가 교통비 약 50만 원입니다. 예전엔 그냥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니 집에서 쉬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쉬는 것도 돈이 들더라고요. 사례 이 자녀 뒷바라지가 가장 큽니다. 이름 김영희 64세 전 교사. 거주 서울 강동구 전세. 가족 남편과 둘이 거주, 자녀 둘은 대학생. 월 생활비 약 370만 원. 아이 둘 다 아직 학생이에요. 큰 아이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아이는 대학 다니고요. 등록금은 따로 마련해 놨지만 생활비며 학원비며 도와주다 보면 저희 부부 쓸 돈이 없어요. 김영희 씨는 남편 퇴직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분산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월 1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가 370만 원을 넘나듭니다. 아이들 관련 비용만 해도 1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어요. 교육 상담 같은 거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사례 3 절약하며 사는데도 숨막혀요. 이름 정혜수 68세, 자영업 은퇴. 거주 대전 월세. 가족 혼자 거주. 월 생활비 약 180만 원. 나는 혼자 살고 외식도 안 해요. 병원 다닐 때 빼곤 거의 집에 있어요. 그래도 매달 180만 원은 쓰입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약값 20만 원 아껴도 나가요. 정혜수 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5만 원.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솔직히 걱정이에요. 큰 병이라도 나면 그땐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은퇴 후 생활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건강에 대한 욕구, 자녀 지원,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인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 주거비 자가인지 전세인지 혹은 월세인지에 따라 생활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월세일 경우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비용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건강관리비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의료비를 연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식비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외식보다 오히려 장보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자녀의 독립준비 과정 취업, 결혼 등은 은퇴 후 생활비를 크게 압박합니다. 여가 비용 시간의 여유는 곧 활동 욕구로 이어집니다. 여행, 취미 모임 등이 꾸준히 지출로 이어지며 이 또한 월별 지출에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지출 관리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막상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외출하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은 다 컸다. 막상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비용이 듭니다. 건강엔 자신 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험 의료비는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6년 차가 말하는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무게를 미리 측정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혹시 본인의 월 예상 생활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삶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전문가 시각 은퇴 6년 차의 실제 생활비 분석과 준비 전략. 1. 서론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는 은퇴 후 현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 안 하니까 생활비도 줄겠지.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생활비 구조는 대부분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여유, 건강관리의 필요성, 자녀 지원, 고정 지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은퇴자 가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2.
평균적인 은퇴 후 생활비 수준.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 은행연합회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출 수준이 확인됩니다. 은퇴자 부부 기준 평균 생활비 약 25만 300만 원 월. 1인 가구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 약 15만 180만 원 월. 도시 vs 농촌 차이. 도시는 주거비 교통비 부담이 더 크고 농촌은 식비 난방비가 높은 편.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이며 실생활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주거 형태, 소비 성향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생활비 구성 항목별 해설. 사례 1. 공무원 연금 수령자 부부. 월 평균 생활비 31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식비 및 외식비 70만 원. 건강관리 운동, 병원, 한의원 60만 원. 여가 및 여행비 50만 원. 기타 교통관리 비용 돈 등 130만 원. 전문가 해설. 안정된 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경우 예산 관리보다 소비 통제가 핵심 전략입니다. 사례 2. 교육직 퇴직자, 자녀 양육 부담 지속. 월 평균 생활비 37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자녀 지원 비학원비, 생활비 등 150만 원. 본인 생활비 약 200만 원. 여가 및 보험, 적금 등 기타 20만 원. 전문가 해설. 자녀가 자립하지 못한 경우 은퇴 후에도 고정적 지원이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재정 독립 로드맵과 부모 재정 분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3. 1인 가구 국민연금 수령자. 월 평균 생활비 18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월세 40만 원. 건강보험 의료비 35만 원. 식비 40만 원. 기타 생활비 통신, 관리비, 교통비 65만 원.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고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자금 부족에 직면하기 쉬움. 이 경우 기초연금, 주거복지 혜택, 지자체 보조금 활용 등 공적제도 적극 활용이 중요합니다. 4. 은퇴자 생활비의 핵심 지출 항목 분석. 항목 비중 퍼센트 설명. 식비 2530%.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 높은 식재료 선호. 건강 관련 비용 1525%. 병원비, 약값, 운동비 등 매달 고정 지출하. 주거비 1030%자가 여부에 따라 격차 큼. 월세나 전세 재계약 시 부담 급증. 교통통신 510%. 지역적 특성과 차량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여가문화 비천 15%. 시간 여유로 소비가 증가. 여행 취미 등. 자녀 지원 20%. 은퇴 후에도 자녀 취업 결혼 지원 지속. 기타 10%. 의류, 경조사, 공과금 등 비정기성 지출 포함.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활비 대비 전략. 월 지출 예산 세분화.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식비, 주거비, 건강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매달 모니터링하는 습관 필요. 목표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시 경고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효과적. 공적연금만 믿지 말 것.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생활비의 6,070% 수준 보장에 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부수입 구조 확보 필요. 주거 안정이 핵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관리 비용 대비. 무주택자 또는 전세자는 장기 주거 계획 및 노후주택 지원제 도행복주택, 장기 전세 등 고려 필수. 건강 비용 대비 필수. 실손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최적화 필요. 70대 이후 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 권장. 여가 비용과 소비 계획 정비. 한 달에 한 번 여행 등 막연한 소비 계획은 지출을 폭증시킴. 소비 계획은 분기 단위로 계획 후 실행 여부 재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 6. 결론. 은퇴 생활비의 핵심은 지출 구조의 현실화. 많은 은퇴 준비가 자산 규모에만 집중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의 질은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며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제. 지출 대비 수입원 다변화.
건강과 주거의 안정성 확보. 요약. 은퇴 6년 차의 실제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5만 350만 원 수준. 의료비, 자녀 지원, 여가 소비가 주요 변수. 은퇴 전에 미리 항목별 지출을 점검하고 연금 외에 소득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 가능. 주거 안정과 건강 대비는 필수 전략.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나 다녀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생 2막을 꿈꿀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생활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풍경에서 눈을 뜨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계절을 따라 흐르듯 살아가는 자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그 낭만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캠핑카에 몸을 싣고 여행을 시작한 은퇴자들의 이야기엔 생각보다 버겁다. 혼자가 외롭다.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고백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와 낭만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고립,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빨리 사람의 기운을 꺾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로망처럼 시작했던 캠핑카 생활이 어떻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를 실제 은퇴자 3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의 진짜 현실 생각보다 힘든 3가지. 1. 자유엔 대가가 따른다. 끝없는 이동 피로와 노지 스트레스.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한 박영수 67세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매일 주차할 곳을 찾고 물과 전기를 확보하는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서 잘까 고민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배수 걱정, 여름엔 모기와 더위, 겨울엔 난방 걱정.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캠핑은 여행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이동은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매일이 자유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일이 불안이라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2. 비용은 적을 줄 알았다는 착각. 캠핑카도 유지비가 든다. 집세도 없고 전기세도 없으니 싸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던 김미자육 13세 씨 부부는 경기도 집을 정리하고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 비용, 주유비, 정비비, 수도전기 사용료 등이 매달 8만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특히 중고 캠핑카의 고장률은 높고 엔진 문제나 전기 배터리 고장 같은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견인하고 정비소에 맡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됐죠. 살긴 싸게 살려고 캠핑카 탔는데 병원비랑 정비비가 더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소형 아파트에서 살며 짧은 여행만 다녔어도 괜찮았겠다 싶어요. 3.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외로움은 로망을 무너뜨린다. 홍정식 70세 씨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캠핑카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에서 직접 밥을 해먹고 낚시터나 산자락에 정차하며 글도 쓰고 사진도 찍는 혼자만의 여유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고립감이 몰려왔습니다. 해 질 무렵이면 적막감이 밀려와요. 말소리 하나 없이 어둠이 내려앉을 때면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나 싶어요. 자연과 벗한 시간도 한두 달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도 없고 말벗 하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까지 느꼈고 결국 지금은 다시 도심의 원룸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현실 검증이 먼저입니다. 캠핑카 여행은 단기 여행으로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월간 렌터카로 살아보며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반드시 직접 경험해보세요. 2. 차량 선택과 유지비를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캠핑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집입니다. 정비주기, 보험, 세금, 소모품, 캠핑장 사용료까지 고려해 예산을 짜야 후회가 없습니다. 3.
은퇴자에겐 사회적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벗 없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캠핑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또 언제든 돌아갈 집을 마련해 두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덜컥 시작했다간 낭만은 불편으로, 자유는 고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캠핑카 생활은 철저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과 체험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 못 해본 걸 해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더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내 꿈이었다고? 캠핑카 생활 3개월 만에 무너진 은퇴자의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캠핑카 은퇴 생활의 장단점과 실패를 줄이는 3가지 전략.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캠핑카 은퇴 생활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국을 여행하고 숙박비 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발상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은퇴 로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체력, 재정, 사회적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생활로서의 캠핑카 거주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캠핑카 생활의 3가지 주요 문제점과 전문가 관점에서의 조언입니다. 1. 이동형 생활의 현실. 매일이 불편함과의 싸움.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공간, 반복적인 이동, 날씨, 위치, 주차 문제는 일상적인 피로와 불안정한 생활 패턴을 초래합니다. 사례 1. 박영수 67세.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주차 장소를 찾고 전기 수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됐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했는데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전문가 조언. 캠핑카는 단기 여행에 적합한 수단이지 고정적인 거주 수단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월 이상 테스트 생활을 먼저 해보고 장기 주거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허리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지속적인 이동 생활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2. 예상 외의 지출. 저렴한 삶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통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초기 구입비 외에도 연료비, 정비비, 캠핑장 사용료, 보험료 등 다양한 고정 및 변동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례 2. 김미자 63세. 경기도 자택을 정리하고 캠핑카로 제주 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전기세는 없어도 캠핑 장비 유지비와 정비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전문가 조언. 생활비 절감을 이유로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캠핑카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레저 또는 취미의 확장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중고 차량의 경우 정비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주유비와 정기검사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3. 고립과 외로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정서적 피로.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과의 단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고정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화됩니다. 사례 3. 홍정식 70세.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웠어요. 전문가 조언.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은 관계 유지에서 비롯됩니다. 캠핑카 생활을 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SNS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집 또는 기반이 되는 거처를 유지하며 캠핑을 병행하는 세미 캠핑카 생활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캠핑카 은퇴 준비 전략.
전략 내용 1. 한개월 체험 캠핑 필수 렌터카 또는 단기 임대 캠핑카로 실제 생활을 먼저 체험해보며 현실성을 판단해야 함. 2. 비용 시뮬레이션, 정밀 점검 연간, 유지비, 정비비, 보험료, 캠핑장 사용료 등 실제 소요 비용을 익셀 등으로 예산화. 3. 고정 주거지와 병행생활 추천 고정된 주거지를 유지하며 일부 기간 캠핑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정서적 안정에도 유리함. 마무리 조언. 은퇴는 삶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은 현실적인 변수가 가득합니다.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충동이 아닌 검증을 기반으로 결정하라. 잠깐의 로망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삶의 질은 정확한 판단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캠핑카는 자유의 상징일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때로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62세 공무원 퇴직자,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사연 공개.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걱정 없겠지. 이 말 정말 수십 년을 일해온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2세까지 성실히 일했고 아무 문제 없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이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롭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외롭고 허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물가도 올랐고 건강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 글은 저처럼 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미룬 분들께 드리는 경고이자 공감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돈 얘기만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 외로움, 건강,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은퇴자 3분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례 1. 공무원 퇴직 후 생활비 180만 원의 벽에 막힌 62세 최 과장. 최 과장님은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쳐서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과의 식사 한 번, 자녀 결혼 준비 지원, 병원비, 난방비.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려다 온라인 쇼핑과 소소한 취미 지출이 계속 생겼죠. 결국 연금은 고정비로 빠져나가고 생활은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퇴직 후 10년 이상 쓸 자금을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최 과장님의 말씀이 뼈에 사무칩니다. 사례 2. 아내와의 갈등, 연금의 한계에서 시작됐다. 마이너스 60세 박 전 사무관. 박 전 사무관은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대가 컸고 박 사무관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늘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금은 고정된 금액이고 생활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자녀의 등록금, 집 대출 상환, 노후 병원비까지 겹치니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해요. 아내는 내가 너무 짠돌이라며 서운해했죠. 하지만 난 연금으로는 정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박 전 사무관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활을 13로 줄이고 시골로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도시에 비해 불편하지만 돈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요. 은퇴 전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사례 3. 연금은 나오는데 외로워서 병이 났어요. 마이너스 63세 여성 퇴직 공무원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여성 최초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63세까지 헌신한 분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니 남은 건 연금 통장 하나였죠.
처음 몇 달은 드라마 보고 시장 보고 카페 다니며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할 사람도 나눌 일도 없어지고 외로움이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니 우울감이 몰려왔죠.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충격이었죠. 김 선생님은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하며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고 해요. 퇴직 전엔 연금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관계와 의미 있는 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준비. 현실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 퇴직 후 고정비용, 병원비, 취미생활, 자녀 지원까지 포함해. 실제 은퇴 후 한 달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연금이 얼마나 커버 가능한지, 부족한 만큼은 어떻게 보완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과 의미 있는 일 찾기. 봉사, 소일거리, 취미 배움, 유튜브.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료한 시간은 외로움과 병을 부르기 쉽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과의 사전 대화. 노후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꼭 나누세요. 연금과 예산을 기반으로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그렇고 위 3분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이 전부는 아니었다. 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그 위에 삶의 내용과 방향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은퇴의 시작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이유.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정년까지 버티면 다 끝이다. 연금 나오면 괜찮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사례에 나왔던 분들처럼 처음엔 누구나 막막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 자원봉사로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소비를 줄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손잡고 현실적인 삶을 택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준비와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플랜. 내가 가진 자산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연금, 예적금, 부동산, 기타 자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한 달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빠듯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노후 플러스 자금을 따로 모아 보세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두세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봉사, 동아리 활동, 유튜브, 독서 모임, 텃밭 가꾸기 등 내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미리 해보세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합니다. 가족과 은퇴 후 계획을 자주 대화하세요. 자녀, 배우자에게도 현실을 공유하세요. 기대치가 너무 다르면 나중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지금이라도 서로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마치 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은퇴 후입니다. 퇴직 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62세 공무원 퇴직자였던 저는 이제서야 은퇴란 은퇴가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외롭고 아팠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세요. 은퇴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따뜻해집니다. 지금 작더라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